안녕하세요. 자, 부동산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25일인데요. 오늘 올해 26회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자, 합격했다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전화도 걸어주시고요. 그럼 저도 상당히 이제 기쁨과 그 강의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내년도 이맘때쯤에 모두 합격하셔가지고요. 저와 같이 이제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공법 3주차 수업입니다. 3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이제 입문서는 37페이지. 자, 맨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자, 5호부터 할 차례고요. 자, 우리 저번 주 2주차 부동산공법 수업에서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들을 쭉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부동산공법에서 이제 계획들 나오죠. 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한 제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요거 의미부터 한번 풀어봐요. 도시군. 자, 도시구라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거는 생략하고요. 자, 이 특광시군을 얘는 뭐 하는 계획이다? 자,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관리한다는 것이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개발, 정비, 보전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일단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부터 한다 그래요. 계획안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누가 할 거냐? 입안권자. 자, 요거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항상 권한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요?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니까 다른 사람 입안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특광시장 군수. 자, 여자들이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은 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입안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여자들도 입안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은 국책사업이라고 그랬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자, 엊그제 뉴스 보도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설치하겠다. 자, 이런 고속도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죠. 이런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일 때는 한 방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 도관할구역에서 광역사업이라고 그랬죠.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특광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 다 합쳐가지고 누가 돼요? 자,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구만 입안할 수 있다? 행정청.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입안할 수가 있고요. 자,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입안을 제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개. 기지라고 그랬죠. 기반시설하고 지구 단위계 기지를 발휘해서 제한하자. 이런 제한만 할 수 있고, 오직 입안은 행정청만 할 수가 있죠. 그럼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 자, 결정권자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고시합니다.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행정청이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결정해서 고시. 그럼 고시한 날부터 효과 발생한다. 이러면 또 틀려요. 결정 고시. 그리고 결정한 것을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는 거죠.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과, 행위자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자, 입안권자보다 우리 시험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것이 결정권자. 자, 누가 결정할 거냐? 이 결정권자를 이꼴 자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치권자. 그럼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자, 원칙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 하면 여자들이죠.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자 여자들이 결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또 있어요. 먼저 일반 시장이나 군수. 자, 시장하고 군수는
자, 원칙은 입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못해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시장운수가 결정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구역의 일부를 놓고 수립하는 지역적인 계획이니까, 자,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했을 때만큼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운수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있죠? 저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만 결정을 하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해수부 장관이 또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오직 권한자가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런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총론.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사항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도시군관리계획 강론이다 해서 배우고 있죠. 그럼 첫 번째 결정하는 내용이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구역. 자, 일단 용도구역 하면은 네 가지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 개 용도구역이 일단 있고요. 그럼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다 뭐를 정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용도, 쓰임새를 결정. 그리고 정해준 대로, 정해준 용도대로 토지를 써라. 자, 국민들에게 규제하는 거죠. 그거를 행위제한한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한다. 이 행위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제도가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용도지역. 전 국토에 빠짐없이 정해놓고 자,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활권은 중복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전국토에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생활권을 지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제도고요. 자, 우리 모든 공법상 규제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죠. 그럼 우리 전국토는 크게 4개 용도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자, 도시지역이 있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 농자 크게 4대 용도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다시 도시지역이 개발하는데 무슨 생활권이냐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자, 도시지역이 4가지로 세분되죠. 주상, 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슷하게 관리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전, 생산, 계획 관리 3가지로 세분되고요. 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비슷하게,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할 곳이다. 이렇게 관리만 하는 곳이 관리지역이죠. 그 다음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농림지역은 농지와 임야, 자, 악을 쪘다니까 농림이죠. 그래서 농지를 좀 유식하게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좀 유식하게 보전산지. 그래서 농림지역은 대상이 그 2개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즉 농사짓기위해서 보전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적 목적 7가지 있었죠.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전하자. 그래서 가장 보전 성격이 센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독자적인 거 아니에요. 토지에 용도지구 하나만 지정돼 있다?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뭐 고도지구는 높이만 규제, 방화지구는 구조만 규제, 이런 식으로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추가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2번에 따로 썼죠. 얘는 독자적이라고 그랬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관없이 독자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딱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은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쭉 볼 거예요. 자, 3번째로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소위 인프라라고 그랬죠.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종류가 많아요. 그럼 이런 이제 기반시설을 관할구역에 설치하는데 자, 아무데나 막설치하고 만들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설치하려면 자,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 갖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자, 기반시설인데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자,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 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하죠. 자, 오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줄여가지고 자,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시설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관할구역에 각종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자,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요. 그럼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자, 각각의 사업인데 자, 요거 다 도시군관리계획 집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또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자, 이런 용어들이 어렵다고 그랬죠. 자, 첫 주에도 저희 부동산공법은 법률 용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 어려운 용어들을 보고 듣고 떠들고 자꾸 떠들고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첫 번째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 확실하게 자기 걸로 익힐 수 있게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3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다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 이 말도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지구자 붙으면은 의미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해서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정하는 것이 신설된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일단은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용도구역인데 자, 이번에 용도구역과 같이 써준 게 아니고 따로 써주고 있죠.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은 다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와 주정구역 다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에요.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거꾸로라고 그랬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입지규제라는 것을 뭐 해주겠다? 최소. 그럼 입지규제라는 말이 핵심이죠. 입지규제. 다른 말로 건축규제. 건축규제를 최소로 해서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려면 자, 건물도 막 높게 짓고 그래야죠. 100층짜리 건물 이런 거 지을 수 있게끔 건축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죠. 최소로 해서 좀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고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해서 자, 일단 이 6가지요. 6가지 뭐 올해 시험에서도 코드로 물어봤으니까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앞 글자 따가지고 용용기도지입 6가지. 자, 결정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 국토법의 목차라고 그랬죠.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오늘은 이제 기반시설, 자, 3번 요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37페이지 보세요. 자,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도시군계획설의 설치관리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도시군계획설의 의 나오죠. 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럼 기반시설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많은데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이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기반시설 중에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따로 부르게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바로 이번에 이제 설치 나오죠. 자, 원칙 한번 보시면, 자, 지상이나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거기다 밑줄. 그럼 관할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싶어요. 자, 미리 뭐 하라고요? 자, 위치나 규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라. 자,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결정만 하면은 없던 시설이 뚝딱 설치되는 거 아니죠? 자,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무슨 사업으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요게 설치의 원칙적인 체계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자,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에 의해서 관할 구역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예외가 또 있죠. 자,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아, 이게 종류가 또 많아요. 박스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쫙 나오죠. 자, 얘가 25에도 기출, 24에도 기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자, 많은데요. 그 중에서 기역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장 있죠. 시장의 동그라미 시장. 또 니은번은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도서관 나오죠. 도서관 또 동그라미 시장 도서관. 그리고 디귿번은 끝에 세 개입니다. 장례식장, 종합병원, 폐차장. 자, 이런 것들. 그럼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요거는 25회 기출 지문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시장하고 도서관은 21회인가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요 5개 정도만 우리가 따져봐요. 그럼 시장이나 도서관, 장례식장, 폐차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가 아닌 기반시설. 그 우리 집 옆에 장례식장이 꼭 있어야 돼요? 또 도서관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집 옆에 도서관이 있어도 평생 한번 안 가보죠. 그래서 이런 필수가 아닌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예외를 줘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자, 필수적인 기반시설 있죠. 자, 우리 맨날 이용하는 거 뭐 있어요?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애들 다니는 학교 이런 것들은 거기 안 써 있죠. 즉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필수가 아닌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공동구의 설치 관리 이렇게 나와요. 자, 기반시설 개념 중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공동구예요. 자, 이 공동구가 여태까지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올해도 한 문제 물어봤고 작년에도 한 문제 물어봤고 요새 기반시설 중에서 제일 좀 핫하게 물어보는 게 이 공동구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 기본 개념 한번 봐요. 자, 공동구의 의.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집어넣는다. 그죠? 공동수용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기하자 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큰 터널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자, 도로를 설치하죠. 자, 지상에 이제 도로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계획적으로 도로 밑에다가 큰 터널을 또 설치를 해요. 큰 터널을 설치해갖고 종래 개별적으로 묻었던 전선,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통신선, 그 다음 뭐 중간에는 가스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밑에 뭐 수도관, 맨 밑에는 하수도. 자, 이런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집어넣게 되죠. 이런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한다라고 해서 공동지하매설구 줄여가지고 공동구. 자, 이렇게 부르고요. 자, 는 이제 공동구를 설치해갖고 지하매설물 다 집어넣도록 하는데 왜 이 공동구라는 거 계획적으로 설치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종래 구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매설물들이 개별적으로 땅 밑에 묻는 거죠. 수도관 같은 거 개별적으로 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날씨 추워졌다 그러면은 맨날 들리는 게 수도관 터졌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수도관이 동파가 됐어요. 동파가 되면 이 잽싸게 지방자치단체가 나와가지고 자, 도로 한 차선 딱 통제요. 딱 막아놓고 여기다 마네킹 세워놓고
자, 이제 통제해가지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가지고 복구공사합니다. 자, 하루 걸려가지고 수도관 복구공사 끝났어요. 아스팔트 다시 덮어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뭐가 터졌어요? 하수관이 터졌죠. 하수관이. 그럼 또 나와가지고 도로 한 차선 막아놓고 또 아스팔트 깨고 들어와서 복구공사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맨날 도로 통제해가지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와서 복구공사하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한 차선만 통제해도 뒤에 차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도로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맨날 아스팔트 깼다 붙였다 이 도로구조 다 파괴하게 되니까 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공동구 딱 설치해가지고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공동구에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옛날 도시에서는 전선을 전봇대에다 그냥 연결을 하죠. 자, 전봇대 세워갖고 전선을 그냥 치렁치렁 연결해갖고 막 타전이 타고 다니는데 자, 이런 공동구가 설치되면은 전봇대가 싹 사라져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공동구로. 그러니까 이 전봇대가 없어졌다 어떻게 돼요? 미관이 깔끔해지죠. 미관이 개선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구에 뭐 온도 조절 이런 거 해가지고 수도관 동파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수도관에 금 갔다 터졌다. 그럼 옛날 같이 도로 통제해갖고 아스팔트 깨고 들어가서 복구공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자, 공동구 출입구가 있어요. 트럭도 들어가요. 트럭도 들어가서 이 공동구 통해서 복구공사하고 그러니까 도로교통에도 아무 지장이 없고 도로구조도 보존할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공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구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 자, 공동구의 설치 한번 보세요. 가로 2번. 자, 다음에 지역이나 지구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그게 200만 제곱미터 초과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자, 공동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죠. 그래서 자, 200만 초과할 때는 시행자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래요. 그럼 어디서?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시개발구역 앞에다 신자 붙이면 돼요. 신도시개발. 개발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있죠. 택지개발지구도 택지라는 말이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래요. 그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한다. 얘도 뭘까요? 신도시죠. 우리 대표적으로 판교 택지개발지구 이런 신도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4번에 정비구역 있죠.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뭘까요? 이거는 구도시 재개발하는 구역이죠. 그러면 1번, 2번, 4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자, 이런 구역 등의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뭐까지 설치된다? 공동구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공동구 설치했어요. 그럼 가로 3번. 자, 공동구가 설치되면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들이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의무죠. 수용 의무.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자, 공동구 우리 쇠빠지게 설치해놨는데 지상에다 전봇대 세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공동구 설치하면 이런 지하 매설물들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수용 안 하면은 처벌해버려요.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을 해라. 자, 공동구 이 정도 개념 보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옆 페이지에 자, 7절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이렇게 써있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자, 요 파트는 이제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자, 시설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할 거냐. 이런 시설 사업의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절차법. 자, 절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차대로 법률이 써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절차대로 법률이 써 있어요. 그럼 일단 제 절차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관할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이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다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부터 하죠. 결정고시. 그러면 2년 내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한다 그래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썼는데 의미는 연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도별 집행계획. 자, 그리고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돈이 써야죠. 돈. 그래서 예산 확보를 포함해서 자, 몇 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나갈지 작성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정한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럼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걸 말 그대로 시행자 이렇게 부르죠. 시설 사업을 하는 자, 시행자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또 작성을 해요. 그럼 실시 계획 또 작성하는데 실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공사하는 거죠. 시행자가 제가 시설 사업에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사 계획을 작성해서 자, 행정청에게 확인 감독을 줄여가지고 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잘 작성했는지 행정처에게 인가라는 걸 받고요. 자, 이런 실시 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은 그대로 이제 공사합니다. 자, 공사 계획대로 이 공사하는 것을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죠. 자, 공사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은 요 공사 계획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게 돼요. 자, 검사받는 것을 준공검사 이렇게 표현하죠.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고요. 자, 준공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으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자, 이런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은 여기서 시설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자체가 그대로 절차대로 쭉 써 있기 때문에 우리 절차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부터 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에 도로가 하도 막혀가지고 다시 저 서울의 은평에서 맨 밑에 서초까지 고속도로 설치하려고 그래요. 주된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관할구역에 즉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장 몇 차선으로 길이는 뭐 20km. 자,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자, 도로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이 도로를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됐어요. 결정만 됐다. 다음 날 읍든 도로가 뚝딱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땅에다가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죠. 그 공사하는 것을 시설 사업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결정이 있으면 2년 내 뭐부터 한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요거부터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의미 한번 봐요. 자, 20km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 자, 이거 공사 한 방에 못하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자, 공사관을 나눠요. 한 연장 5km씩 끊어가지고 자, 여기는 109. 자, 주위에 공구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공구는 공사 구간 이걸 줄여가지고 공구라고 쓰고요. 109, 209, 309, 409 크게 4개 공구로 구분해서 자, 109는 올해 2015년도에 공사하고 209는 16년, 17년, 18년 그래서 총 4년에 걸쳐가지고 시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몇 년도에 사업을 해나갈지 그거 작성하는 계획인데 자, 우리 109 공사하려고 그래요. 도로 설치하기 위한 공사. 그럼 이 109 안에 자,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 짓고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사업 시행이 되니까 다 나가세요. 쫓아버리고 사업 못하죠. 당연히 109 공사하려면은 109의 토지나 건물을 시행자가 싹 사야 되는 거죠. 자, 취득해야 돼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 등과 시행자가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좋게 말로 협의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취득할 수가 있죠.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 강제 취득도 할 수 있는데 그럼 109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 자, 이거 한 푼도 푼일까요? 아니죠. 몇백억씩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예산 확보해갖고 몇 년도에 사업하겠다. 자, 요거부터 미리 행정처의 계획으로 수립하죠.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연도별 집행계획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알아먹기 좋은데 또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써요. 이유는 1단계, 2단계 구분해갖고 수립해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쓰고요. 자,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자, 올해 이제 2015년이죠. 2015년.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9, 209, 309까지는 3년 내 할 구간이죠. 자, 3년 내 할 구간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3년 내 사업할 구간은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그리고 409는 3년 후에 할 구간이니까 2단계.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공사해요. 자, 올해 2015년도 뭐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2015년이 다 끝났어요. 다 지나갔다. 109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됐어요. 2016년이 됐다. 409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3년 내 할 구간이 되니까 1단계에 편입시키는 거죠. 409까지 1단계 편입시켜가지고 한마디로 3년 전부터 미리미리 예산 확보해서 사업의 준비를 하자.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수립하는데 자, 이거 누가 수립할까요? 한마디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반시설 설치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입안해서 결정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도로 설치하고 싶다. 자, 특별시장이 입안부터 하죠. 자, 입안한 것을 특별시장이 또 결정도 해요. 결정하면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몇 년도에 사업을 할지 역시 특별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반서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칙전 입안권자가 누구였어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수립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했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가 있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9페이지에 시설사업의 시행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나오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쓰는데 우리 의미부터 알고 가야 돼요. 자, 의미는 연도별 집행계획이다 라고 했죠. 연도별 집행계획. 그래서 수립권자 원칙. 자, 특광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실부터 2년 내 재원조달 보상계획 등 비출. 재원조달이나 보상계획. 자, 이게 돈이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쓰면 돼요? 예산. 자, 예산 확보를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원칙이죠. 의무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예외.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직접 수립해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은 무슨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죠. 국책사업이니까 국가 예산 가지고 몇 년도에 할지 국토부 장관이. 그럼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무슨 사업이에요? 광역사업. 때는 도 예산 가지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여자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누구라고요? 입안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9분 나오죠. 9분.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9분. 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는데 1단계는 몇 년? 3년 내 시행하는 사업.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수립을 해요.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이런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했어요.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정한 연도에 사업할 건데, 자, 누가 사업할 거냐? 자,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고자를 시행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시설 사업의 시행자, 자, 이것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따지면 돼요. 원칙적으로 시설 사업 누가 할까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이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이자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 도로 설치하는 시설사업 누가요? 특별시장이 해야죠. 광역시에서 도로 설치한다. 광역시장이.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자, 역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우리 항상 앞에가 뭘로 시작해요? 도시군. 자, 도시군 하면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특, 광, 시, 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특광시장 군수. 여자들이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돼요. 그런데 역시
자, 전국토를 놓고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일 때는 여자들이 못하죠. 한 방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책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도지사가 하는 사업, 광역사업일 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여자들도 필요하면은 다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자, 여자들도 묶어요. 그럼 국가와 지자체니까 뭐라고 불러요? 행정청. 그래서 여자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행정청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런 행정청 시행자 이꼴 누구예요? 입안한자죠. 그래서 입안한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예산 가지고 사업도 다 시행한다. 자, 이렇게 딱 체계 잡아두시면 돼요. 입안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시설사업은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행정청만 고집하고 오를 필요는 없어요. 자,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이라고 그러죠. 자, 비행정청도 얼마든지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시행할 수 있다. 틀려요.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도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비행정청이 시행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지정.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갖고 사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권한부여라고 그래요. 권한부여. 행정청의 권한을 받아서 비행정청도 행정청하고 똑같이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좀 도시군관리계획 2반하고 좀 달라요. 도시군관리계획 2반은 누구만 있어요? 행정청만.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입안을 해주세요. 제안만 할 수 있는데 시설사업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까지 다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행정청이라는 말 이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고속도로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죠. 그럼 한 방에 누가 할 수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설사업 시행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자,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을 해요. 자, 예전에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이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설치한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자, 도로공사 이런 공사를 우리가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럼 도로공사는 국가예요, 지자체요?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다, 지자체다? 자,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닙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국가 하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 지자체는 특광시장 군수나 도지사. 공사, 이 도로공사 같은 자들은 절대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행정청이 아니니까 도로공사도 비행정청, 뭘 받아야 돼요?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게 아니고, 자, 민간 기업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죠. 민간 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민간이 이제 고속도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요. 그래서 민간이 설치한 고속도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민자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세종시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게 민간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얘기인데 자, 이렇게 민간도 역시 행정청 아니죠.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지정받아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행정청이 아닌 자들, 비행정청, 이 개념 확실하게 봐야 돼요. 이 비행정청일 때는 다 뭘 받아서? 지정을 받아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게요. 40페이지의 시행자. 먼저 행정청인 시행자 중에서 원칙. 자,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자, 시설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 요자들이 책임지고 관할구역의 시설사업 시행하죠. 근데 예외.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의견 들어갖고 시행할 수 있다.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사업은 뭐겠어요?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국책사업. 그 다음 니은번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필요하면 도지사가 또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지사 하는 사업은 광역사업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책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사업은 도지사가 한 방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국가와 지자체니까 무슨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라고 부르고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비행정청이죠. 자,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 뭐를 받아서 지정에다 동그라미 지정받아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도 지정을 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죠. 자, 시행자 누군지 딱 정해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자, 이 시행자 지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는 거죠. 실시계획의 인가.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절차니까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